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학 교수가 학생들이 외부 강사로 일하고 받은 인건비를 운영비 등으로 전용해서 학교 측이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올해 총선에서 야권의 강세가 점쳐지는 북구에 여당에서도 3명이 공천을 신청하는 등 북구가 각축장이 되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단독주택 위주의 고품격 주거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일선학교에서 졸업식 뒤풀이 부작용을 막고 건전한 졸업 문화를 만들기 위해 축제 같은 이색 졸업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0일 금요일 UBC 굿모닝 울산입니다. 울산 지역은 오늘 구름 조금 낀 가운데 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5도, 낮 최고 기온도 5도에 머물러 예년 기온보다 3도 이상 낮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울산은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 영하 5도, 낮 최고 6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한편 울산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어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연과 전시회를 겸한 이색 졸업식을 통해서 축제의장을 만들어가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울산 지역 졸업식장에도 처음으로 경찰관이 배치돼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구현 중학교의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3년 동안 정든 중학교 생활 마지막 날, 친구와 선생님, 부모님께 들려주는 선물입니다. 선생님들도 무대에 올라 숨은 실력을 뽐내고 전체 졸업생이 학사복을 입고 장래 희망을 보여주는 사진으로 서로의 꿈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선생님들이 막 공연도 해주시고 막 친구들도 공연하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고 막. 어릴 때 사진이 나오는 것도 특별한데 저 어린 애가 이렇게 성장해갖고 이렇게 또 앞으로 고등학교를 진학한다는 것이 참 너무 꿈만 같은 일이고요. 졸업식장 입구에는 학생들의 졸업식 탈선을 막기 위해 처음으로 경찰관이 배치됐습니다. 이른바 막장 졸업식을 예방하기 위한 거라곤 하지만 어린 학생들의 졸업식장에 순찰 차량과 정복 경찰까지 배치한 건 고압적이고 어색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괜찮은 것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아이들을 너무 또 이렇게 억압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겠나 하는 그런 높아심도 생기고요.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 같은 졸업식이 잇따르면서 건전한 졸업 문화를 만들어내는 대안이 될지 주목됩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대학 교수가 학생들이 외부 강사로 일하며 받은 인건비를 운영비 명목으로 사용해온 사실이 드러나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교수는 학교 측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김규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비 보조 사업인 노인 맞춤운동 처방 서비스 강사로 일했던 대학생 김모 씨의 통장 거래 내역입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에서는 한 달 인건비 100만 원에서 4대 보험 등을 제외한 91만 원을 입금했지만 정작 김 씨가 받은 돈은 4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담당 교수가 학생의 통장으로 인건비를 받은 뒤 실제 학생들에게 지급할 때는 다른 통장으로 일부만 입금해 준 겁니다. 담당 교수는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돕기 위해 명단에 없던 학생을 보조 강사로 보내면서 인건비를 여러 명에게 나눠줬다고 해명했습니다. 보조 강사는 40만 원, 피칭하는 애들 60만 원, 하나는 50만 원, 차량 이동하는 20만 원 더 지급이 된 거고요. 하지만 학생 강사들의 인건비는 각종 회식 등 운영비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저도 지금 전혀 처음 보는 내용이라서 좀 당혹스럽네요. 이 학교는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노인 맞춤운동 서비스 사업단에 선정돼 1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이 같은 문제가 6개월이 지나서야 불거진 것은 학생들의 취업 걱정 때문입니다. 주위에 애들도 다 말리고요. 취업도 못하는데 뭐 이런 거 얘기할래? 이러니까 아무 말도 못해줘. 한편 취재가 시작되자 대학 측은 진상조사에 착수했으며 해당 교수는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작고 가벼운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가 붙잡혔습니다. 기계값도 싸고 단속을 피하기도 쉽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 기능을 함께 지닌 태블릿 PC입니다. 어플을 누르니 일반 사행성 게임기와 똑같은 바다 이야기 게임이 켜집니다. 일반 게임기처럼 현금 충전과 베팅도 가능합니다. 해외 서버를 통해 어플을 내려받아
이처럼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한 40대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시내에서 게임장 간판을 내걸고 사행성 게임기 대신 태블릿 PC를 설치해 사행성 게임장과 똑같은 방법으로 한 달 만에 수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이 상자와 바구니엔 모두 57대의 태블릿 PC가 들어있습니다. 기존 게임기와 달리 옮기거나 숨기기가 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태블릿 PC는 한 대 65만 원으로 일반 게임기 5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싸고 증거품이 없으면 단속이 어렵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경찰이 단속할 때 조금만 늦어버리게 되면 증거 인멸하기도 쉽고 게임기 자체가 돌아가는 게 확인이 안 돼버리게 되면 그 자체로는 단속이 안 돼버립니다. 경찰은 한 씨를 게임산업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태블릿 PC를 이용한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야권 강세 지역인 북구에 여당에서도 3명이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이상범 전 북구청장이 민주통합당 후보로 북구 출마를 선언하면서 야권 연대의 균열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선우석 기자입니다. 남구을과 더불어 후보군이 적었던 북구가 이번 선거의 최대 각축장으로 부상했습니다. 야권 강세 지역이지만 현역인 조성수 의원이 남구갑으로 지역구를 옮기면서 여권에서만 3명이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새누리당에서 박대동 위원장에 이어 박천동 전 시의원과 최윤주 전 한나라당 시당 대변인이 나선 겁니다. 야당에선 이상은 전 민주당 울산시 지부장과 이상범 전 북구청장이 민주통합당 후보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야권 단일화의 그 명분과 당위성은 부정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기본 입장에는 동의하고. 북구의 김창현 후보를 확정한 통합진보당은 이상범 전 청장의 북구 출마에 대해 야권 연대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중구 불출마 재검토 등을 언급해 야권 연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로의 전략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데는 후보를 서로 내지 않겠다라는 것이 그동안 가져왔던 상호 암묵적인 동의다. 북구는 지난 1998년 이후 8차례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보수와 진보 진영이 번갈아 당선됐습니다. 울산의 유일한 야권 강세 지역인 북구에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모두 후보를 내면서 지역 야권이 추진 중인 선거연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UBC 뉴스 선우석입니다. 울산시가 다른 지역에서 온 기업체 임원과 연구원 또 대학 교수 등을 위해서 고품격 주거단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정원이 딸린 단독주택에 학교와 체육시설까지 함께 건립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익현 기자입니다. 주로 서울이나 대전에서 온 연구원들에게 울산의 정주 여건은 여전히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유인책이 따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이제 가장 금전적으로 생각하면 가장 큰 부분이 역시 이제 주택 문제이고요. 앞으로 혁신도시가 조성되면 보다 나은 정주 여건을 원하는 수요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가 고소득인 기업체 임원과 연구원, 대학 교수 등을 위한 고품격 주거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올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주거단지의 면적은 50만 제곱미터 정도로 하되 필요하면 확대한다는 게 울산시의 구상입니다. 이럴 경우 일반 시민에게도 분양 기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가지에 가깝고 자연 환경이 우수한 곳을 선정해 정원이 딸린 단독주택 위주로 짓고 학교와 체육시설도 끌어들여 생활에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주택 규모는 최소 330제곱미터 이상이 될 전망입니다. 이제 소득이 높은 사람과 또 지식 수준이 높은 사람을 분류해가지고도 품격 있는 주거 공간을 만들 수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울산시가 부동산 투기 등 부작용을 우려해 후보지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구군 간의 과열 경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최근에 날씨만큼이나 부동산 시장에도 여전히 한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대형 아파트가 그런데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런 때가 중대형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라고 합니다. 보도에 서영만 기자입니다. 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곳의 112제곱미터 34평형의 최근 거래가는 평균 3억 7천만 원, 148제곱미터 45평형은 4억 2천만 원 선입니다. 5천만 원 정도면 10여 평이 더 큰 평수로 옮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형은 지금 남아있는 물건이 또 많아요, 아직요. 34평 이하로는 물량이 없어서 못하고요. 34평 이상은 지금 남아 돌아요, 지금요. 지난달 울산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는 0.9%, 전세가는 1.1%가 올랐습니다. 매매, 전세 모두 꾸준히 오르고 있지만 중소형만 오를 뿐 40평형대 이상 중대형은 보합세이거나 내림세입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그런 만큼 보다 큰 평수를 원하는 수요자에게는 지금이 기회라고 조언합니다. 중소형 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가격이 어느 정도 조금 올랐으니까 정리하고 중대형 쪽으로 이동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향으로 보여집니다. 중대형의 경우 당분간 예정된 공급 물량이 없어 2, 3년 후에는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주택시장이 안정화 단계이고 여전히 중소형이 대세여서 당장의 시세 차익은 기대하기 힘듭니다. 갈아타기 여부는 시장의 트렌드보다는 자신의 필요에 의해 결정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UBC 뉴스 서영만입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연쇄 방화를 저지른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남부경찰서는 지난달 28일과 29일 남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 불을 내고 지난달 초에도 충남 아산에 있는 자신의 학교에도 불을 낸 적이 있는 고등학교 1학년 16살 A군을 구속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학교 폭력을 당한 후 우울증 치료를 받았으며 요양차 울산 친척집에 와 있던 중 스트레스를 방화로 풀려고 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전북 전주에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강제 휴무 조례가 제정된 데 이어서 울산에서도 조례 제정이 추진됩니다. 통합진보당 조승수 의원은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와 SSM의 강제 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골자로 하는 조례 제정을 울산시당과 지방의원, 중소상인단체와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는 월 2회 강제 휴업과 밤 12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재청이 울산시의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한 수리 모형 실험 공동 진행 제안을 사실상 거절함에 따라서 울산시가 연구 용역을 단독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수리 모형 실험은 정부 안인 사연댐 수위 조절 때 암각화에 미치는 영향과 울산시 안인 물길을 바꿨을 때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실험 결과가 나와도 정부 입장이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암각화 보존 해법을 두고 난항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울산시가 공무원 5,403명을 대상으로 흡연 실태를 조사한 결과 흡연자가 918명으로 16.9%의 흡연율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울산시의 흡연율 25.4%와 전국 흡연율인 25.2%보다 크게 낮은 수치입니다. 울산시는 흡연율이 가장 낮은 도시 달성을 목표로 울산대공원 등 5곳에 금연공원을 지정하고 버스 정류장 99곳을 금연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UBC 굿모닝 울산 마칩니다. 고맙습니다.